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전특위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요. 네. 예, 유가족과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시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 연말에 모처럼 예. 가족과 함께 동반 해외 여행을 나가셨다가 뜻하지 않은 재난 사고를 맞닥뜨려서 정말 무참한 죽음을 겪으신 고인들을 위로해 드리고요.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그 참사가 연이어 계속되는 데는 예. 지금의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한 회피를 해왔어요. 네. 심지어 뭐 희생자의 이름도 거명을 못하게 하고 예. 그걸 저는 단순히 어떤 전체주의 지도자의 특징이 지도자 중심으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구국의 영웅, 뭐 이 사람의 지도력으로 나라가 예. 다 좋아진다 하는 그런 국정의 성과에 방해를 받는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이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끔찍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 국정 운영 자세를 예. 보고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현실로 돌아와서요. 네. 체포영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예. 뭐 그 발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의 그 구속영장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예. 대부분 뭐 내용의 80% 이상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 관한 예. 언급이었습니다. 예. 특히 나중에 가면 그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병력 이동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요. 막 나무라면서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병력 이동을 이 계엄 선포 이전에 미리 해놓으라고 했잖아. 예. 너희들이 반대해서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 네, 그걸 보면은 내란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발포까지도 불사하게끔 예.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을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행태 하나하나를 이 김용현의 공소장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완벽하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 그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네. 윤석열의 수계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법률 네, 전문가로서. 네. 그러면 오늘 영장이 나오면 집행 과정에 무슨 저쪽에서 경호처에서 말입니다. 네. 뭐 그런 이상한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항할 것이라는 어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과연. 예. 그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예. 그 시설의 책임자의 승인에 달려 있어요. 특히 예. 뭐 청와대를 보안 시설이라거나 뭐 거기 들어갈 때 예. 국익에 뭐 훼손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불승인할 수 있다는 예. 예외 조항 때문에 그 불승인 권한이 청와대 경호처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예. 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이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이 경력 출동을 명령해서 가겠지만 이 사법경찰 관리에 그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야기된다 그러면 그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다수가 모여서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범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범인 은닉을 한다라는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주 의원님은 어떤 검찰 쪽은 뭐 겪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의 어떤 윤석열 피의자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까? 돌아선 겁니까? 검찰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의 그 상황은? 보도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거의 한 10페이지인데요. 심지어는 그 내란죄의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예. 있었느냐 목적부터 구체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다 하거든요. 예. 또 그러면서 거기에 그 부합할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이 주로는 다 이제 윤석열에 관한 범죄 사실들을 많이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김용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플리바게닝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김용현도 함께 모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지휘는 다 윤석열이 많이 했거든요. 예. 현장에서 뭐 총을 쏴라, 문을 부숴라, 4인 1조가 돼서 끌어내려라, 예. 150명 안 차게 해야 된다. 이런 그때 실황 중계하듯이 지휘를 내린 건 윤석열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지휘하는 사람이 김용현 같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김용현에 대해서는 적용 제목을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유를 했어요. 그러면 김용현과 윤석열이 함께 모의를 했는데 예. 약간 레벨을 낮춰서 의유를 법 적용을 한 거 보면은 예. 김용현에 대해서 필박인이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졌어요. 예. 네. 검찰은 돌아선 건가요, 완전히? 그런 점에서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돌아섰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고 예. 봐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 검찰 권력이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여러 사건에서 그냥 뭐 권력을 그냥 다 빨아주는 예.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약간 그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에 예. 범죄 사실을 주로 타겟을 윤석열에게 조준했다 예.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동안 어떤 여러 행위를 해온 거랑은 별개로 이번에는 네. 살기 위해서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판단을 추 의원님은 어느 정도 하시고 예. 완전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내란 수괴를 윤석열로 드러낸 거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김용현의 범죄 사실이 함께 같이 맞물려 있는데 예. 김용현의 범죄 사실 중에는 정보사의 수사 2단이라는 불법 사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예. 전두환의 하나의 조직은 그냥 군 내부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퇴역한 민간인하고 결부가 돼서 그 블랙 요원까지도 망라를 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 같거든요. 예. 현재까지도. 예. 네. 근데 그 수사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 단장을 하면서 2개의 고비를 넘겼어요. 예. 하나가 계엄의 사전 준비가 없었다, 우발적이다 하는 것을 계엄 문건을 제보받아서 예. 그걸 까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했는데 이번 공소장에 보니까 그대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가 예. 되는 것이죠. 또 계엄 문건도 있었고요. 이들이 국회에 와서 TV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11월 한 11일 정도에는 밑에 있는 대령급까지 구체적인 명단과 지시가 내려갔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암살이라든가 뭐 단순히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야당을 타격하고 국회를 해체시키겠다. 예. 정치 질서를 다시 구성하겠다 하는 거대한 이후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다 이 정보사 불법 조직이 계획하고 저질렀고 여기에 노상원이 개입돼 있는 예. 건데요. 노상원의 뒤는 김용현이고 또 그 뒤는 이 부부까지도 연결돼 있을 수가 예. 있는데 이 수사는 검찰이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도를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뭐 여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마 김용현하고 섣불리 플리바게닝을 하다 보니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예. 윤석열은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정조준을 윤석열한테만 맞추다 보니 김용현을 통해서 증거를 먼저 쉽게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보사의 수사 2단 불법 조직까지 안 가는 거죠. 예. 만약 계속 안 간다 그러면 제가 계속 예. 수사 촉구를 할 수밖에 없고 더한 증거를 낼 겁니다. 예, 네. 그런 의도를 네, 의심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김용년으로부터 정보를 끌어내서 윤석열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네. 지금 김용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수위를 낮추고 낮춰주고 있다. 네.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네, 네. 예, 그 부분은 근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정보사 수사 2단이 드러나야지만 이것이 정말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예. 드러날 겁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게 네. 외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우두머리. 그러니까 네, 네. 그 수계가 아직까지 아무 그런 어떤 처벌과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네,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영장 오늘 나오고 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좀 그래도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법치이고요. 특히 아까 그 최상목 예. 그 부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예. 하신 것 같은데 최 부총리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다행히 국회가 있고 예.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법 질서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예. 그것이 대외 신인도의 큰 주요 그렇습니다. 변수거든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환율이 올라가도 정말 문제인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계속 내려갈 수 있고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예. 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실제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칠 사람이 최 부총리일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 경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31일 시효가 만료가 되는 예. 이 특검법. 예.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권을 예. 뭐 지금의 애도 기간 본인 스스로 4일까지 애도하자 예. 여야 정쟁 멈춰달라라고 예. 호소해놓고 이걸 굳이 대통령의 불법을 감싸기 위한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가 정쟁에 빠져들지는 않겠다 예.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건 헌법 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 주는 예. 것이거든요. 순서대로 가자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결혼이 된 3명도 임명할 것이다. 임명할 의무를 예. 수행할 것이다. 네, 그래야지만 예. 경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네. 추 의원님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분도 많고 또 오늘 개인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예. 개인적인 그분의 성격이나 뭐 이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경제 전문가로서 대외적인 해외의 시선을 이분은 촉각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뭐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외교부 장관하고 예. 이 최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그래도 10등 안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 예. 이 꼴이 뭐냐. 예. 빨리 수습되는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 민주적 프로세스를 밟기를 미 국무부도 바란다라고 예.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적 프로세스대로 가는 것은 이 방법대로 가는 것이다. 특히 예.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큰 사고라고 볼 것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란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최 의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 네. 속에서 네. 그분이 맡고 있는 직위상 정상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네, 네, 네. 이런 낙관적 기대라는 분들이 다수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에서도? 아니더라도 아마 예. 저는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민주적인 미국 국무부가 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예. 또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뭐 최상목을 지지한다 이런 예.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민주적 프로세스를 믿는다 이랬어요. 그랬다면 그 민주적 프로세스대로 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대외 예. 신인도가 크게 충격을 받겠구나. 만약에 민주적 예. 프로세스대로 안 하고 이 정치 공백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할 수밖에 없다. 최 의원님의 네. 낙관적 어떤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 사실. 예. 네, 네. 예. 며칠 기다리면 답은 나올 테니까요. 네, 네, 예. 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무능한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실질적 수사 역량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인적으로 숫자가 너무 부족한데 이 사건의 규모는 크고 예. 뿌리는 깊으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일단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예. 법원이 발부해서 그걸 집행하고 나면은 일단 수사기관이 구속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공수처가 수사를 끝까지 한다고 그래도 기소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검찰에 검찰이 해야겠죠? 넘겨줘야 예. 되겠죠. 그런데 검찰은 또 기소를 하려면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은 보완 수사, 예. 기소를 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검찰에게도 그 여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어진 구속 기간이 20일인데 예. 한 10일씩 나누어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네네.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특검은 만약 최상목 총리가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네. 특검이 출범하겠네. 특검의 인력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무리하게 인사 전횡을 하고 정치 검찰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사 베테랑 수사 역량이 아주 있는 예. 신망받는 분들이 제하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아, 네, 예. 네, 이 정부에 쓰이질 않아서요. 네, 네, 네. 쫓겨난 분들이 그런 전망에 네.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전혀 말씀이시죠?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네. 오히려 수사를 지금 그대로 아까 맡겨놓으면 예. 불편한 수사를 안 하죠. 그냥 윤석열만 콕 집어가지고 예. 핀셋 수사를 해버리고 봉합해버릴 수가 예. 있습니다. 그것이 국익이다라고 예. 이제 검찰의 편의성에 의해서 네, 예. 군 국정원 이런 데서 막 예. 속살거리고 하면은 언론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하면은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원천적으로 제대로 수사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외환을 불러올 뻔했지 예. 않습니까? 예. 북풍 넘어서서 예. 네,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의 문제도 진단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개혁의 하나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화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의자와 어떤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요. 네. 조직적 저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으로 이대로 예. 가면 저절로 시간을 가지면 예. 다시 회복을 하죠. 예. 네. 그러나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래도 수사도 그렇고 흘러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조금은 낚아낼 수 있다. 아니요, 이 코스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을 슬쩍이 봐주면서 네, 예. 핀셋 수사, 윤석열 타겟으로 한 핀셋 수사만 하고 얼버무릴 때는 아주 위험한 거죠. 예. 네.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의 데드라인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즉시 임명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즉시로 하면 네, 내일이라도. 내일 뭐 그렇게 못 박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애도 기간 4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그러나 네. 마냥 끌 수는 없다. 만약 끌 수는 없겠죠. 네. 만약에 네, 네. 주연님 예상과 달리 네. 그 최상목 부총리도 저항을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하시죠? 이제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근한쟁의 소송을 한다든지 예. 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소송의 원고가 될 수도 예. 있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예. 국회의 절차를 다 거친 세 분의 후보자가 뭐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그럼 탄핵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입니까? 물론입니다. 아닙니까? 물론. 네, 네. 예. 오늘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